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AI가 내 직업을 없애버리면 어떡하지?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공지능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챗GPT, midjourney, 클라우드 같은 AI들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코드를 만들고 심지어 영상까지 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앞으로 사람의 일이 사라지는 것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실제로 기술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항상 새로운 부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AI 시대에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AI 시대에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을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할지 조금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AI 시대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한다.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AI는 사람을 직접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한 명의 디자이너가 하루 동안 만들 수 있는 작업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 디자인 도구를 사용하면 몇 시간 만에 수십 개의 시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코딩 도구를 사용하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바뀝니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은 생산성이 몇 배로 올라가고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격차는 이렇게 나뉠 가능성이 큽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훨씬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반대로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AI가 내 일을 빼앗을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AI 시대에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I를 사용하는 사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AI를 경쟁자가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마케터라도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에 몇 개의 광고 문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사용하는 사람은 수십 개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만들어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튜버라도 AI를 사용하면 대본 작성, 썸네일 아이디어, 영상 기획까지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 AI는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이 중요한지,
이것은 여전히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치가 높은 사람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컨설턴트, 전략가, 기획자 같은 직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AI를 만드는 사람. 당연히 AI 기술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도 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AI 엔지니어, 머신러닝 연구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직업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AI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AI 시대의 기회는 개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AI를 활용해 사업하는 사람. 기술 혁명 때마다 가장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사업가였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도 가장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만든 개발자라기보다 인터넷으로 사업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AI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자동화된 사업을 만들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큰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창의적인 사람. AI는 굉장히 똑똑하지만 대부분 평균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를 만드는 것은 평균적인 결과가 아니라 독창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영화 감독, 브랜드 창업자, 작가, 이런 분야에서는 창의성이 여전히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여섯 번째, 브랜드를 가진 사람. AI 시대에는 사람들이 정보보다 사람을 신뢰하는 경향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브랜드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면 유튜버, 강사, 작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통해 영향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 세상은 기술로 움직이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연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 전문가, 투자자, 네트워크 전문가, 커뮤니티 운영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덟 번째, 결정을 내리는 사람. AI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사람이 내립니다. 기업의 방향을 정하거나 투자를 결정하거나 전략을 세우는 일은 사람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EO, 경영자, 투자자 같은 역할은 계속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홉 번째, 여러 분야를 연결하는 사람. 앞으로는 하나의 기술만 아는 것보다 여러 분야를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와 마케팅을 결합하거나 AI와 교육을 결합하거나 AI와 디자인을 결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희소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 번째, 빠르게 배우는 사람. AI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학습 속도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빠르게 배우고 활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AI는 분명히 많은 직업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AI가 내 일을 빼앗을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기술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변화를 활용하는 사람. 그리고 역사를 보면 항상 변화를 활용한 사람들이 더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AI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특정 직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입니다. AI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